제 최근 새 영상에서 정말 많이 달렸던 댓글은 몇 분봉으로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저도 주식이나 코인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월 7천억을 거래하고 최고 등급의 VIP를 유지하고 있는 트레이더는 과연 어떤 분봉을 보는지, 어떤 타임프레임을 참고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쉽알남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 단타를 칠 때 몇 분봉을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당연히 오늘도 실제로 제가 단타를 치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실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가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선 몇 분봉으로 봐야 하냐,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선 지금부터는 편의를 위해 몇 분봉이 아니라 타임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타임프레임만 보지 않습니다. 각 타임프레임마다 용도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월봉, 주봉, 일봉은 큰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12시간봉, 4시간봉, 1시간봉은 큰 추세 안에 있는 중간 규모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고, 15분봉, 5분봉, 1분봉은 실제 진입 타점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즉 월봉부터 1분봉까지 전부 체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매매를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큰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월봉, 주봉, 일봉을 체크하고 12시간, 4시간, 1시간 봉으로 중간 규모의 추세와 패턴, 지지, 저항 구간을 체크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진입을 하기 위해 15분봉, 5분봉, 1분봉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진입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세를 파악하고 패턴을 파악하느냐? 제가 리플레이로 차트를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오직 설명을 위한 부분이니까 잠시만 써볼게요. 현재 우리가 이 구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에서 오더블럭을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구간에서 오더블럭이 발생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왜 오더블럭이냐? 양봉을 다 감싸는 음봉이 나왔고 양봉을 다 감싸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다 감싸진 캔들의 몸통 구간은 추후에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들을 저희는 오더블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윗구간으로 올라가면 저항을 받을 수 있겠다. 혹은 이 오더블럭을 만약에 뚫는다면 이 구간은 추후에 지지 구간으로 바뀔 수 있겠다 정도로 크게 시나리오를 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저항이었던 구간은 뚫리게 되면 지지로 바뀌게 되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그럼 월봉에선 이 정도만 체크하고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월봉에서 여기에선 저항, 여기는 뚫리면 지지, 이렇게 크게 저항과 지지 구간을 정해뒀습니다. 그럼 이제 주봉에서도 다시 작도를 합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오더블럭을 생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연하게 작도를 해뒀습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개의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몰려있는 구간 하나, 그리고 여기 새로운 구간 둘, 마지막으로 최고점 셋.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죠. 이 구간은 현재 뚫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이 구간은 크게 지지 구간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고, 이 윗구간은 아직 뚫지 못했으니 저항 구간으로 작용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공매도, 즉 숏을 잡을 수 있다 라고 크게 시나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숏을 잡는다면 이 밑에 지지 구간에선 익절이든 스위칭이든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추가로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주봉에서 FVG 구간도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FVG 구간은 쉽게 말해서 각 캔들 간에 겹치지 않는 구간을 뜻합니다. 꼬리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양 옆에 있는 캔들과 전혀 겹치지 않는 이런 구간들은 저희는 FVG, Fair Value Gap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월봉상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오더블럭 구간과 주봉상에서 발생한 이 FVG, 이 구간이 겹쳤어요. 처음으로 다른 타임프레임과의 작도에서 겹치는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월봉에서의 오더블럭 그리고 주봉에서의 FVG. 그래서 이 구간은 추후에 내려와 준다면 매우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은 대다수가 매수를 하는 구간이에요. 신규로 들어가는 매수일 수도 있고 위에서 공매도를 익절하는 공매수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매수를 한다는 뜻은 이 이후에 큰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데드캣 바운스, 즉 기술적 반등은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메인으로 매수할 구간을 찾았죠. 어떻게? 월봉과 주봉에서 겹치는 구간. 그래서 이 구간을 기억해 두고 이제 주봉에서 날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날봉으로 넘어왔습니다. 날봉으로 보니까 이 겹치는 구간에 상승 장악형 오더블럭을 만들어 줬습니다. 아까는 양봉을 다 감싸는 음봉이 발생하면서 저항 오더블럭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음봉을 다 감싸는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지지 오더블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총 3개의 타임프레임에서 겹치는 구간이겠죠. 월봉에서의 저항이었던 구간이 뚫리면서 지지로 만들어준 큰 오더블럭 구간, 그리고 주봉에서의 FVG 구간, 그리고 날봉에서의 상승 장악형 오더블럭 구간. 그래서 이 구간은 매우 강력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봉상 나왔던 오더블럭 구간에서 예쁘게 저항이 나왔고 3개의 구간이 겹친 이 구간에서 미친 듯한 지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과거 차트를 가져와서 결과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때의 상황이었어도 똑같은 판단을 했을 거예요. 월봉, 주봉, 일봉이 전부 다 이 한 구간을 가리켰고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했을 겁니다. 이렇듯 타임프레임은 절대 한 개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큰 타임프레임부터 천천히 내려오면서 중요 구간을 체크하고 그 구간부터는 낮은 타임프레임을 보면서 세세하게 타점을 잡는 겁니다. 낮은 타임프레임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4시간, 1시간 차트를 보면서 중간 규모의 추세를 파악하고 15분봉, 5분봉, 1분봉을 보면서 실제로 타점을 잡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서 제가 타임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비트코인은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 트렌드 라인이 형성된 이후로 현재는 돌파가 됐고 돌파하는 과정 중에서 리테스트까지 예쁘게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리테스트하는 과정 중에서 상승량 오더블럭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 이중 장악형이죠. 이 양봉을 다 감싸는 음봉이 나왔고 이 음봉을 다 감싸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거대한 양봉으로 감싸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구간은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매수세가.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매수를 받기에 굉장히 괜찮은 구간이다. 그래서 저도 이걸 기준으로 지금부터 천천히 매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매수에 들어가셨고요. 일단은 스탑로스를 이 오더블럭이 형성된 저점 여기에다가 해둘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더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이 하방 돌파될 때까지. 일단은 그 점은 미리 염두에 두고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익절은 어디서 하냐? 이 고점을 살짝 넘어갈 때, 이 고점 유동성을 먹을 때 절반은 익절할 거예요. 여기서 2분의 1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는 쭉 끌고 갈 겁니다. 근데 이러면 손익비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1대1도 안 되지 않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1대1을 맞추다가 먹을 것도 못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손익비의 함정이에요. 유튜브 영상이나 강의 영상을 보면 손익비는 무조건 1대1 이상으로 해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차트는 숨을 쉬면서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손익비를 무조건 1대1로 고정하는 건 저희가 핸디캡을 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손익비는 무조건 1대1로 고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연히 1대1 이상이면 좋다 이거예요. 즉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돈 벌려고 트레이딩하지 손익비 1대1 맞추려고 트레이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익비의 함정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고점 벗어날 때 절반 익절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본절 걸고 홀딩 하던지 그때그때 상황 보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하단까지 와준다면 저는 이때 다시 한번 추매할 겁니다. 이 자리는 뭐냐? 5분봉에서 나온 상승형 오더블럭이다. 그러니까 즉 15분봉에서의 오더블럭과 5분봉에서의 오더블럭이 겹치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와주면 땡큐 하면서 잡아야 되는 자리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타임프레임으로만 보면 안 된다. 5분봉,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반등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트레이딩뷰에서 세팅할 수 있는 지표예요. 누구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뷰 우측 상단에 있는 지표 탭을 눌러보면 맨 위에 검색창이 있고 여기다 PO3라고 적으면 나오는 맨 위에 있는 거 이거를 클릭하시면 저처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은 우측에 참고할 캔들의 타임프레임을 선택하면 되고 그리고 캔들의 개수는 캔들 카운트에 적으시면 되고 포지션 오프셋은 이 숫자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우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캔들 사이즈가 커져요. 저는 근데 1 그리고 50 그리고 캔들 5개 타임프레임은 15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씁니다. 캔들 개수는 그때그때 수정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이 오더 블럭을 참고하려고 킨 거니까 굳이 6개를 할 필요 없고 5개만 세팅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 색깔은 저는 이렇게 세팅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지켜보시죠. 자, 오더 블럭이 다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 한번 해볼게요. 자, 추가 매수 완료해서 평단이 좀 내려왔어요. 곧장 반등을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추매할 타이밍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미리 자리를 구해놓고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리를 안 주면 그냥 추세를 기다리면 돼요. 근데 자리를 주면 추매를 하면 됩니다. 내려오면 추매하고 그냥 올라가면 추세 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깨면 손절하면 되고,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지켜볼게요. 그리고 1분봉으로 보면 딱 봐도 여기에 트렌드 라인이 있죠. 여기를 깨는 순간 그때부터는 매수세가 들어올 거예요. 한 번에 반등 파동은 올 겁니다. 이후에 떨어진다고 한들 한 번에 반등 파동은 오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트렌드 라인을 깨준다면 이것도 잘 체크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면 이 트렌드 라인을 깰 때 돌파 매수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트렌드 라인을 형성한 이후로 벌써 3번째 터치한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한번 잘 체크해 보시죠. 자, 비트코인이 잘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추매한 건 정말 잘한 추매였어요. 이 자리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15분봉의 오더블럭 구간과 5분봉 오더블럭이 겹친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1분봉에서 여기가 돌파되면 돌파 매수를 박아도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깨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막혔던 구간은 뚫으면은 추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비록 이게 1분봉일지라도 결국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즉 타임프레임은 1분봉이든 5분봉이든 15분봉이든 1시간봉이든 4시간봉이든 전부 다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저는 고점 부근 왔으니까 슬슬 익절할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점을 넘기는 순간부터 반익절 할 겁니다. 자, 저는 절반 익절 완료했고 현재 확정 수익 $800입니다. 나머지는 본질에다 걸고 쭉 홀딩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일단 홀딩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락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현재 또 반등하면서 15분 상에서 또 오더블럭을 만들어줬어요. 하단에 있는 거는 지워보겠습니다. 새로운 오더블럭만 남길게요. 만약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 준다면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여기 깨지면 하락하겠죠. 근데 딱 평단이 여기입니다. 적절하게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단 오기 전까지는 쭉 홀딩해봐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쭉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가 생각보다 정말 잘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빠르게 단타를 익절할 자리를 찾아봤는데 1시간 봉에서 보니까 하락할 때 처음에 저항 오더블럭을 만들어줬어요. 자,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나왔으니 이 양봉의 몸통 구간은 저항 구간이 된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오더블럭 구간에서 전량다 익절 칠 예정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하락이 약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단타로 가져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런 저항 구간들에선 전부 다 익절 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리를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제가 목표했던 값을 살짝 못 닦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15분봉에서 아직 마감은 안 했지만 이 양봉을 다 감싸는 음봉이 나온다면 이거는 하락 장악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더블럭이 형성이 돼요. 아직은 형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락 장악형을 만들어 준다면 저는 그냥 전부 다 익절 처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 장악형이니까 여기를 못 찍고 내려갈 수 있어요. 저항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15분봉 이 봉이 하락 장악형으로 마감이 된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전부 다 익절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하단이에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건 15분봉이죠. 여기에 상승 장악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1시간 봉에서도 보니까 1분 뒤에 여기 음봉을 다 감싸는 양봉의 형태로 마감이 돼요. 그럼 이 구간은 뭐다? 다시 한번 상승 장악형으로 오더블럭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즉 이 구간은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익절 처리하고 나서 한번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도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락 패턴이 떴으니 익절 치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상승 패턴이 떴으니 매수를 한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감할 때까지 조금만 지켜볼게요.
자, 하락 장악형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량 다 익절했고 매매 일지를 적어보면 오늘은 25년 8월 26일이고 비트코인 매매했고 롱 포지션이었고 익절했고 수익금은 1,550달러입니다. 한화로 따지면 대략 209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로 오늘 일당은 전부 다 채웠어요. 제가 목표하는 금액은 1,500달러에서 2,000달러입니다. 하지만 첫 매매를 생각보다 꽤 크게 잘 익절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 제가 찾은 자리인 이 구간에 온다면 다시 한번 단타를 쳐볼 것 같아요. 일단은 매매일지를 적어보겠습니다. 진입 근거는 15분봉과 1시간봉 오더블럭이 발생해서 들어갔고 종료 근거는 직전 고점에서 반익절 치고 나머지는 15분봉 하락 장악형이 떴기 때문에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천천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자리가 찾아왔습니다. 전 여기서 한번 분할 매수 해보겠습니다. 대신 물량은 아까보다 적게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매매를 잘 끝냈으니까 이번 포지션은 크게 손실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물량을 절반으로 줄일 거예요. 자,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반응이 잘 나오고 있고, 그럼 여기서 잡은 건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15분봉에서 하락 장악형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걸 보고 밑에서 잡은 롱 포지션을 전부 다 익절 처리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위에서 저항을 받을 걸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한 거겠죠,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잡은 건 바로 여기서 익절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2분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건데 아직 첫 번째 매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등을 많이 해줬죠. 그럼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물량은 이대로 그냥 끝내야 됩니다. 욕심부려서 여기서 추매를 하면 안 돼요. 추매는 최대한 자기 평단보다 아래에서 해야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매매 세팅 이렇게 해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정가로 한다는 걸 모르고 시장가로 클릭을 하고 주문을 걸어서 전량 다 익절됐네요.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매매일지를 적어볼게요. 8월 26일 비트코인 롱 포지션 수익 총 수익금은 226.0918달러. 매매했던 차트도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주고 진입 근거는 1시간봉 오더블럭 그리고 15분봉 오더블럭이었죠. 종료 근거는 15분봉 저항 오더블럭. 지정가로 걸었어야 했는데 모르고 시장가로 정리함.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매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끝났죠. 타점을 미리 생각을 해두고 정확한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미리 구해놓지 않았다면 어버버 하다가 이런 구간에서 탔을 거예요. 하지만 미리 구해뒀기 때문에 좋은 평단을 사서 잘 팔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번을 매매를 했고 총 수익금은 1,776달러. 하나로 따지면 대략 239만 7천원 정도입니다. 목표 수익을 채웠다면 그냥 깔끔하게 차트 끄고 몸의 컨디션을 생각해서 자는 것도 롱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매매는 정말 간단했죠. 첫 번째 매매는 오더블럭을 보면서 들어갔고 종료 근거는 직전 고점에서 반익절하고 나머지는 하락 패턴을 발견한 후에 전부 다 익절 쳤습니다. 정말 간단했어요. 심플하게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 또한 진입 근거는 오더블럭이 다였죠. 대신 겹치는 오더블럭, 타임프레임별로 겹치는 오더블럭에서 진입을 했고 종료 근거 또한 오더블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죠. 오늘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타임프레임이었습니다. 타임프레임에서 제가 매매를 할 때 5분봉 차트만 보지 않았죠. 15분봉 차트만 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봉 차트만 보지 않았고 4시간봉 차트만 보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확인을 했고 그 타임프레임별로 겹치는 오더블럭 구간을 선정해서 그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면 몇 분봉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으로 이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부터는 뒷 배경에 타임프레임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댓글 중에 시세 관련된 댓글이 정말 많아요. 타임프레임 질문보다 이 질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겠어요? 구독을 눌러야겠죠.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누르셔야 됩니다. 추가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